영어 유치원에 보내기에 앞서 영어 유치원이 일반 유치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파란 박스를 먼저 살펴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원으로 교육부 소속이고 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아이를 티칭할 수 있고요. 국가 자격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또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라에서 개입해서 정부가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그냥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을 이렇게 살펴보면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어학원 소속이에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되지 않고 그리고 각 어학원 스스로의 그 관리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유아 관련된 자격증이 없어도 영어 관련된 직종을 경험하셨거나 또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면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선생님들 위주로 뽑고 있어요. 그럼 개강 날짜 및 수업 일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공립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규정을 따라줘야 되고요. 국공립이 아니라 일부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국공립에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표준대로 이렇게 지켜줘야 하는 것이 의무예요. 하지만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개강 날짜랑 폐강 날짜가 어학원 자체 내에서 정할 수 있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4월부터 아마 국공립은 개강을 했는데 일부 어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3월 셋째 주부터 이렇게 개강을 한 곳도 많이 있지만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교수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교육에서는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영역별 학습을 꼭 하고요. 그리고 자율놀이 시간이 있어서 반드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요. 아이들이 놀지 못하거나 뭐 수업 시간이 너무 길고 학습적인 거를 강조를 하게 되면 교육부 자체 내에서도 그 지나친 학습 위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내릴 수 있지만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누리과정에서 배우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그대로 트랜슬레이트 해놓은 책과 교재일 뿐이고 뭔가 커리큘럼이 그 교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수업 시간도 엄청 길고 놀이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터득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교재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말로 설명하고 그걸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그런 주입식 교육 방식이 있고요. 당연히 자율 놀이 시간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다만 그 일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트 클래스라던가 짐 클래스 그리고 뭐 쿠킹 클래스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없는 원들이 많이 있고 그게 없더라도 특별하게 뭐 교육부에서 이걸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불법입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다음은 시설 및 환경이에요. 일단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구성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동선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진 곳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거가 이대로 안 만들어지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마다 이게 depends on인데 일단 그 자체 건물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교실 공간도 많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은 뭔가 환경적으로 좋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1, 2층만 들어가 있는 그런 영어 유치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뭔가 그 공간을 구성할 때 건물 규정이 위반됐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데 그 유아의 동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되고 그냥 뭐 책상 높이가 뭐 조금 높다거나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불법의 대상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고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교육에서는 중대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국가가 이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그 선생님들이 처벌을 받거나 원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게 돼요. 하지만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렇게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 체계이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과 합의하에 이렇게 크지 않으면은 덮을 수 있는 환경이라서 뭔가 제가 일을 하면서도 사실 이거는 너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도 종종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그치만 그게 그 학부모님과 해결이 됐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뭔가 이렇게 그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더 높이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영어 유치원에 도대체 왜 보내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간단하게 3가지로 한번 추려봤어요. 일단은 생활 영어에 노출이 되는 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영어 유치원에 좀 보내면 원어민 선생님과 이렇게 영어로 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리스닝과 스피킹을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어를 재밌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유치원이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3번을 봐주세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단순 생활 영어를 넘어서서 문법이나 독해력 등등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달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도 있으세요. 그럼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원어민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아이들이 그걸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보통은 수업은 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엄청 많고 선생님께서 책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같이 공부하면서 reading comprehension이라던가 writing 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막 놀면서 즐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더 이렇게 학습적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쉽게 지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공부에 흥미가 많고 또 영어를 정말로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reading comprehension이라던가 writing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 영어 유치원에 있을 때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 유치원이 안 맞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것도 크게 3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학습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거나 오래 앉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장시간 책을 보고 또 장시간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힘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을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생활에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기본적인 생활 영어가 가능함에도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영어로 말하기 싫어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 이게 습관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처음 영어 유치원에 오게 되면 처음부터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모두 이렇게 연습을 필요로 하고 또 일정 시간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뒤로 시간이 갔을 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도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못 붙이고 그냥 선생님이 말을 해도 이렇게 영어로 할 줄 알매 불구하고 계속 들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알고 자기가 말로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안 하려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는 자발적으로 주도학습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수업 안에 그 reading comprehension이랑 writing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내가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에 아이가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아이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세요 라고 말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반드시 아이 상태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 환경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스스로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유치원이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또 어떤 영어 유치원을 선택해야 좋은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